국민의힘으로서는 이 개헌 저지선을 겨우 확보했다라는 얘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일단 서울 지역구의 결과부터 하나하나 샅샅이 좀 분석을 해볼까 하는데 일단은 뭐 김용주 의원님, 네. 그 국민의힘의 판세, 국민의힘의 참패, 민주당의 압승 구도이긴 합니다만 향후 전국을 좀 예상해 보면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던 국회 구성과 상당히 좀 유사하다. 네. 그래서 국회는 달라지는 건 없다. 뭐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네. 제가 개인적으로 뭐 이틀 전에 분석해봐도 거의 구도가 비슷했습니다. 저도 지난번 21대하고 거의 같이 나오는 거 아니냐 하는데 오히려 민주당이 좀 적게 나왔다. 뒤에 보수 결집이 있었다라고 하는 면에서 그리고 실제적으로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도 개헌 저지선을 능가하는 그런 표는 아니었어요. 맥시멈으로 197석을 제 개인적으로는 범야권이 받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말하자면 200석 넘어간다는 것은 현실이 아니었다라는 것이 드러났고요. 이제 그렇다면 대응 자체는 지난번 과 21대 국회와 지금과 유사한데 아마 이제 국민들이 봤을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180석이 넘어간다는 것은 뭐 필리버스터를 준비시킬 수도 있고 패스트 트랙을 세울 수도 있고 격돌이 예상되는 즉 개헌과 탄핵을 못하는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굉장히 커다란 힘을 야권이 가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대통령께서나 대통령실이나 또 여당도 야당과의 협치라고 하는 부분들이 좀 뭐 어떤 분은 뭐 극우 내각까지 얘기를 하는데 거기까지는 모르겠고 일정 정도의 태도 변화가 불가피하지 않냐. 여전히 대통령께서 3년차 들어오지만 야당 대표를 한 번도 개인적 단독적으로 만나지 못했다라고 하는 부분이 오히려 지금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될 시점으로 가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서울 지역의 지역구 선거 결과를 보시면 민주당이 37석, 그리고 국민의힘이 11석을 이번에 얻었습니다. 지난 총선, 4년 전 총선보다는 국민의힘이 서울에서 그래도 몇 석 더 얻은 결과인데요. 강북 중에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도봉갑을 국민의힘이 승리했습니다. 관심을 가졌던 김재섭과 안규령 이 두 후보 간의 격돌이었는데요. 이 도봉갑 선거 결과 띄워주시죠. 자, 도봉갑의 선거 개표 결과입니다. 최종 결과 김재섭 후보가 49.1%로 안규령 후보 47.9%를 얻는 데 그쳐서 김재섭 후보가 당선이 됐습니다. 김유정 의원님, 지금 서울의 전체 판세를 보면 강북이 다 파란데 도봉갑만 지금 빨갛게 칠해져 있거든요. 김재섭 후보와 안규령 후보, 사실 지상파 3사의 출구조사 결과 안규령 후보가 당선될 것으로 예측이 됐었는데 정작 개표 결과는 국민의힘의 김재섭 후보가 막판에 역전을 해서 승리를 했습니다. 이 지역 결과 어떻게 보십니까? 21대 총선에서 49개 서울 지역 가운데 당시 미래통합당이 8석을 가져갔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번 총선에서 3석을 더 보탰는데 기존 그 지역구 승리한 곳에다가 동작을 마포갑, 도봉갑 3개를 보태서 11곳을 승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으로서는 뭐 서울 한 절반 정도 이렇게 기대치는 걸었겠습니다마는 이 정도만 해도 21대보다는 약진한 셈이라고 약진했다. 네, 볼 수 있고요. 예. 세 군데를 굉장히 이제 격전지였는데 도봉갑 같은 경우에도 김재섭 전 최고위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정치 이력이 좀 있는 그런 후보였기 때문에 역시 그 지역을 기반으로 해서 지역을 좀 열심히 갈고 닦았던 그런 것들이 효과가 있었던 게 아닌가. 네. 그리고 안기령 후보가 초반에 이제 정치 신인인데다가 그 지역과 전혀 연고 없는 본인도 이제 사실 설명을 못했잖아요. 여기 왜 왔는지에 대해서 그런 것들이랄지 뭐 동 이름을 잘 몰랐던지 이런 것들이 조금 복합적으로 작용을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막판에 김준혁 후보 관련해가지고 또 김재섭 후보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대 주신 입장 내라 막 이런 것들이 저는 알게 모르게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강북의 유일한 여당 당선자인 김재섭 당선자를
모닝콜 전화 걸어 보겠습니다. 네, 오늘 김진애 모닝콜은요, 바로 이 도봉갑 서울의 강북 지역에서 유일한 여당 당선자입니다. 김재섭 당선인을 전화로 걸어보겠습니다. 모닝콜 걸겠습니다. 김재섭 당선인 전화 받았습니까 지금? 예, 안녕하십니까. 김재섭입니다. 잠은 좀 잤어요? 한숨도 못 자고 아침 인사드리고 지금 막 사무실로 왔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당선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상파 3사 이 출구조사가 나왔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우리 예. 김재섭 당선인이 조금 당선이 어려운 것 아니냐 이런 예측들을 했었는데 막판에 뒤집었습니다. 저희도 그 처음에 패색이 좀 짙다고 생각하고 이제 캠프도 좀 어수선한 상황이었는데 결국 그 위대하신 도봉구민들께서 위대하신 국민들께서 바른 선택을 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예, 별명이 그 지역에서 있죠. 도나스. 네, 그렇습니다. 도봉구가 낳은 스타. 네, 맞습니다. 예, 안규령 후보가 그래도 꽤 득표가 나왔고 자꾸 뭐 출구조사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출구조사에서 안규령 후보가 더 득표할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 막상 개표를 해보니 도나스가 더 많이 가져갔는데 예. 그 이유는 뭐라고 분석하십니까? 저는 근데 이번 선거를 좀 뛰면서 그 여론조사와 이 출구조사에 관련된 문제점들이 좀 보이긴 보이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오류들도 많고 특히 이제 여론조사 같은 경우에는 상대편 후보가 여론조사에서 앞서고 있다라는 것을 오히려 정치적으로 많이 활용하면서 승기를 잡으려고 했던 계속 경험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사실은 알고 보니까 판이 그런 게 아니지 않았었습니까? 네. 그래서 오히려 여론조사를 악용하거나 이런 식으로 뭐 정치의 지형을 바꾸려고 하는 그런 나쁜 시도들은 앞으로라도 좀 정정되면서 여론조사에도 조금 더 정확성을 가해야 되는 필요성을 이번에 좀 느꼈습니다. 그렇군요. 여론조사가 계속 좀 불리하게 나왔었는데 지금 실제 개표 결과를 보면 실제 도봉구 지역 주민들의 민심은 여론조사와 많이 달랐다 이 말씀이세요? 예, 그렇습니다. 실제로 예를 들면 안규령 후보가 인용한 몇 개의 여론조사들은 저랑 뭐 10몇 %까지 벌어지는 오차범위 밖으로 벌어지는 여론조사들도 실제로 있었거든요.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제가 승리했다라는 것은 도봉구의 여론과 여론조사의 결과가 같지 않다라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 네, 실제로 우리 여론조사가 좀 왜곡이 좀 있는 것 같다. 여기에 대한 교정 작업들이 앞으로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우리 김재섭 당선인은 뭐 제가 더 잘 알지만 그 지역에서 지난 선거 때부터 계속 텃밭을 가꾸면서 도전을 한 입장이었고 사실 그 도봉갑 지역 같은 경우는 18대 총선을 제외하고서 민주당 후보가 모두 6번 당선된 민주당에게 굉장히 유리한 지역입니다. 지금 두 번째 도전 만에 결국 당선에 성공하셨는데 소감이 어떻습니까? 너무 일단 도봉구 주민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요. 네. 예, 이 어려운 지역에서 저를 당선시켜준 것은 정말로 야무지게 일 한번 부려보겠다 이런 마음이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책임도 무겁고 마음이 좀 급해집니다. 더 열심히 일하고 싶다는 생각도 들고 또 당선하는 과정에서 돌직구쇼를 지켜보시는 분들과 많이 또 응원해 주시고 해가지고 당선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만삭의 아내분이 같이 열심히 이 시장 골목골목 유세했던 장면도 굉장히 인상 깊었는데 유세 중에 우리 김재섭 후보나 만삭의 아내분에게 한 특정 시민분들이 굉장히 좀 물리적으로 부적절한 위협을 가하는 일도 있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아내분이 많이 놀라셨을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이제 군대를 없애야 된다느니 이제 이태원 참사에 책임을 물어야 된다느니 하는 그런 인사가 이렇게 노골적으로 선거운동을 방해하고 이제 저에게 이제 욕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한 사례들이 있었는데요. 아무리 상대 진영이 싫고 그렇다 하더라도 그렇게 극단적인 형태의 선거 방해라든지 물리적 폭력들은 앞으로도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김재섭 당선인의 이 강북 지역의 유일한 국민의힘 입장에선 승리입니다. 강북 지역에 홀로 빨간 색깔을 칠하게 한 장본인이고 하지만 이 소속돼 있는 국민의힘은 이번 선거에서 참패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김재섭 후보 같은 도봉에서 어려운 지역에서의 이 당선된 몇 분들 때문에 개헌 저지서는 그나마 확보했다. 이런 의미도 오늘 언론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전반적인 총선 결과
그리고 앞으로의 역할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신다면. 민심이 굉장히 무섭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정부 여당에게 아주 강한 회초리를 들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부 여당의 일원으로서도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다행히 국민의힘이 개헌저지선까지는 막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불리한 국면 속에서 지금 국회 운영을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조금 더 저는 뭐 강북 지역의 당선자로서 좀 젊은 정치인으로서 야당과 협상할 수 있는 것들, 뭐 타협할 수 있는 것들, 대화할 수 있는 것들은 적극적으로 하면서 조금 정부가 일할 수 있게끔 만드는 국회가 되도록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제 의지입니다. 예. 도봉갑의 김재섭 당선인 이른 아침에 모닝콜 전화 연결했습니다. 김 당선인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김재섭 당선인 전화로 연결해 봤습니다. 김광선 변호사님, 안규령 후보가 사실상 그 선거 공천 과정에서도 차훈 후보다 이재명이라는 답변이 굉장히 회자되기도 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47.9% 정도로 상당히 약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선거 과정에서 보면 이 지역구 동을 좀 헷갈리는 그런 모습들도 보였다. 김정은 의원님 아까 그렇게도 말씀하셨는데, 네. 자, 이 도봉갑 선거 결과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일단 도봉갑은요, 지금 여당이 이길 수 있는 지역은 아니에요. 우리가 선거 결과를 봤듯이 이제 강북 지역에서 유일하게 도봉갑이 이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가 뭐 차훈 후보다 이재명 뭐랄지 아니면 선거 운동을 하면서 뭐 동도 자기 지역구 동도 잘 몰랐다는 얘기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서로 어떤 후보끼리 비교를 하면 이거 뭐 상대적 비교할 때 비교가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걸 차치하고서라도 이 김재섭 후보의 좀 특징이 있죠. 일단 뭐 청년 정치인이고 예. 본인이 이제까지 그 도봉갑의 또 출신입니다. 거기에서 엄청나게 갈고 닦았어요.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 그 노력에 대해서 저희가 평가를 해줘야 하고, 그다음에 역량에 대해서 저도 평가를 좀 해야 한다고 봐요. 본인이 이제까지 이제 방송 활동을 통해서 아니면 정치 쪽에서 일하면서 보여준 것 자체는 상당히 소시 있는 청년 정치인의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 모습 자체가 사실은 민주당이랄지 국민의힘에 있는 청년 정치인으로 좀 다른 모습을 보여줬다고 볼 수 있고, 무엇보다도 이번 선거가 정권 심판 아니었어요? 그러면 도봉갑이라는 특징은 민주당 우세 지역이고 거기다 정권 심판의 바람이 불었기 때문에 사실 당선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지역이었거든요. 그런데 김재수 후보가 이전에도요, 용산에서 어떠한 잘못된 것이 나왔을 때는 그걸 과감히 다 지적을 했어요. 그 경우에 따라서는 보수층으로부터 비판도 좀 받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러한 여러 가지 점이 종합이 돼서 안기령 후보하고는 이제 상대적으로 비교가 되지 않는다. 안기령 후보가 47점 이상 표를 얻은 것은 뭐 굉장히 많이 얻은 건 맞아요. 하지만 저 지역이 완전히 민주당 텃밭을 전제로 한다고 하면 사실은 이겨야 하는 게 맞죠.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이제 김재섭 후보의 이제까지 어떤 노력, 역량, 그리고 소신 있는 행동, 이런 것들이 선거에 영향을 미친 중요한 사례였다 이렇게 봅니다. 예. 자, 민주당의 압승이라는 바람이 불고 있는 가운데 그것도 강북 지역에서 그 바람을 이겨내고 도봉에서 승리한 김재섭 후보의 승리 분석 이유에 대해서 김광선 변호사님이 흥미로운 분석을 해 주셨군요.